라는 이제 그런 노래였나 봅니다. 아, 목동아, 데니보이. 오늘 그 남북 경협주들이 비교적 모양이 좋았죠. 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요. 프로그램의 차익과 비차익은 큰 게 없었는데, 외국인의 아주 강력한 매수, 5,500억 단위의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3,400억 수준. 굉장히 강하죠? 또, 코스닥에서도 그렇고, 또, 선물에서 23,000개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동안 선물을 매도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린 건가? 하여튼, 선물에 23,000개 매수. 제가, 정말 오랫동안 봐왔지만, 선물에서 23,000개의 순매수가 들어온 적은 처음 본 것 같아요. 23,000개씩 선물이, 외국인 선물에 순매수가 들어온 적이 있었나? 뭐, 제 기억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정말, 오랜만에 오늘 만기일인데, 만기일에 이렇게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수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올리거나 내리게 할 수 있다. 그런 또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뭐 장이 좀 좋은 모습 보였고, 오늘의 요로 급등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시장 흐름이 좀 바뀌는 듯한, 좀 애매모호했는데 그것이 좀 확정되는 듯한 이제 그런 모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수가 요렇게 기술적인 모습은 아주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하락 채널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하락 채널, 그러니까 페넌트형이죠. 페넌트. 하락 채널이라기보다 이제 조정 구간. 우리가 이제 페넌트형을 조정 구간이라 그러죠. 요렇게 요런 식으로 페넌트가 원래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요렇게까지 갔는데, 요게 이제 원래는 돌파 파동이다. 돌파 파동.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모습들은 되게 이런 페넌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방향을 그대로 가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죠. 페넌트. 이렇게 주가 올라갔다가 지난 이제 9월 말에 발생한 그 페넌트는 이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형이 완료되면은 이전의 방향을 다시 답습한다 이거죠. 페넌트의 특징은 형이 완료되면 이전의 방향을 답습한다. 그게 이제 페넌트의 특징입니다. 또 페넌트는 대략 해서 2주에서 한 달 정도, 대략 페넌트는 이제 페언트가 됐네요. 페넌트는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 그렇게 되게 진행이 되고, 5포인트를 찍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옛날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형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똑같은 원래의 페넌트의 방향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상당히 좀 인위적인 그런 게 있거든요. 인위적인 게 있어요. 그 인위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물 옵션 만기에 이렇게 많이 매수할 수가 있나. 그동안에 뭐 많이 매도가 쌓여있던 것들을 일시에 한매한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또 코스닥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는데, 거래소 중심으로 현선물을 동시에 2만 개씩 매수했다라는 것은 꽤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제 펀더멘털성의 새로운 이유가 발생했거나, 그러니까 뭐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 같은 이런 거겠죠. 미중 무역 분쟁의 해소 같은 펀더멘탈상의 특별한 내용이 발생했거나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이에 그 이전에 진행되었던 12월 스물옷을 만기니까 자연스러운 수급의 결과이거나 뭐 그런 거겠죠. 뭐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적이란 말 자체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어떤 수급으로 형성된 이유 때문에 그랬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펀드멘탈 자산의 어떤 이유가 있었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요. 제가 보기에도 뭐 특별하게 호재가 될 만한 내용, 강력한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건 있었죠. 미중 무역 분쟁은 거의 협상 완료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고서 미리 매수했거나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이전에 쭉 너무 지나치게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 만기날에 매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옵션이나 선물에서 또 현물에서도 매도가 너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 만기날에 한 방에 다 해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을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 정도로 다른 특별한 것보다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다른 뭐 요인들은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대형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초대형주들 또 뭐 화학주나 철강주도 올랐고 건설주도 좀 올랐고 또 뭐 기계업종도 올랐고 또 특히 오늘 삼성화재, DB손해보험 같은 보험도 좀 올랐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 크게 오른 건 아닌데 2, 3% 올랐으니까 뭐 크게 오른 건 아니죠. 또 이제 개별주들도 뭐 다 괜찮았어요. 바이오주도 괜찮았고 특히 남북 경협주들은 장중에 이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갈 듯한 모양을 보였다가 조금 이제 덜 만족스럽게 마감됐는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됐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내일 이후에 시장은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은 좋을 듯하다. 좋을 듯. 그런데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서 변수가 엄청 많아요. 이 변수가 많아가지고 이 변수들이 어떻게 돌아갈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도 기술적으로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돌파는 굉장히 좀 전형적인 돌파라서 결국 이런 돌파는 이제 2150을 돌파해서 2250으로 가는 파동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2250으로 가는 파동이다. 뭐 하루아침에 가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민감한 부분이 2250인데 2250까지 가서 상승 3파가 완료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상승 1파 그죠?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그리고 상승 5파 되는 거죠. 상승 5파. 그래서 일단 크게 봤을 때 2250인데 크게 봤을 땐 요게 이제 하나의 파동이겠죠. 요게 이제 바닥 탈출의 하나의 큰 파동이겠지만 큰 파동인데 큰 파동도 5개의 그 파동으로 또 구분되어 있죠. 소파동으로. 그래서 아마 2250까지 가는 1차 상승 파동이 이제 마무리되는 아마 올 내년도 한 1, 2월 달쯤 해서 그때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 같고 이제 2250을 돌파하느냐가 진정으로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가느냐 마느냐의 그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2250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돌파가 나왔고 이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2250으로 가는 파동이 남아있다. 지금 뭐 밀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에 다시 또 이평선 수렴이 또 나왔고 요 수렴이 나온 상태에서 아직까지 120일 이평선이 강하게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121이 200일을 돌파하게 되면 240일을 돌파하면 전형적인 이제 추세 상승
소위 그 정배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배열. 이렇게 되면서 뭐 경기도 그때쯤 되면은 내년 한 2월달, 3월달쯤 되면 경기에 관련된 내용들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경기도 풀려나가는, 특히 이제 올해는 이머징 마켓, 내년은 이머징 마켓이다. 이머징 마켓이 미국보다 좋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내년은 이머징 마켓이 좋을 것이다. 이머징 마켓은 뭐 중국과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 이머징 마켓인데, 물론 홍콩, 싱가포르 다 이머징 마켓이죠. 이머징 마켓. 그래서 아마 내년은 미국의 그 시대가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시대일 것이고, 따라서 돈들이 이쪽으로 좀 몰려오지 않겠냐? 미국을 떠나가지고 한국, 중국, 일본으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중국, 대만으로 오지 않겠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보자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 내용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뉴스 나온 것들인데, 뉴스가 지금 쭉 나온 내용들 보면은, 뭐랄까, 오늘 이제 안보리 수집이 됐던 게 가장 큰 뉴스였죠? 안보리 수집. 안보리 수집이 큰 뉴스였는데, 안보리에서, 미국의 얘기가 있었고, 중국, 러시아의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은, 안보리 소집을 이제 미국이 소집을 했단 말이죠. 2년 만에 소집을 했는데, 북한이 도발을 피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그러면서 좀 유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좀 다소 유연하게 얘기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또 강하게 또 반발을 했단 말이죠. 2017년 12월 22일 이후에 약 2년 만에 미국이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북한이 ICBM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발표가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안보리 회의 소집을 한 건데, 그래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얘기하면서도 북한을 협상적으로 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춘 그런 얘기를 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들도 미국에 찬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도발은 얘기하지 않고 대북 제재의 완화 같은 얘기들만 했다. 그래서 북미 협상 촉진을 위한 미국과 유엔의 조치를 압박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전반적인 유엔 쪽은 북한을 비난하면서 그렇지만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비난은 빼고 일단 그 북한한테 좀 당근을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 북한이 언급한 새로운 길을 위협이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우주 발사체나 핵무기로 미 대륙을 공격하기 위한 그 ICBM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적대적 위협과 멀리하고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우리 모두와 관여하기 위한 우리랑 그 협상을 하기 위한 대담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뭔가 이제 비난한 것이 아니라 협상하자 이런 얘기로 얘기를 했죠.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안보리는 응분의 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요 얘기는 옛날에 비건 대표가 썼던 얘기인데, 병행적, 동시적이었죠. 합의를 향한 구체적 조치들을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거는 이제 병행적, 동시적은 쌍괴, 이런 식으로 이제 중국식도 얘기 많이 했던 겁니다. 병행적으로 행동하고 합의를 향한 구체적 동시를 동시적으로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요거는 미국이 원래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이 얘기했던 건데, 미국이 이제 고까지 밀렸죠. 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대화 촉구를 촉구했다.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그렇고, 그러나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대북 제재 완화를 거듭 요구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유의하는 등의 선의의 조치를 취한 만큼 상응하는 당근을 제공해서 북미 협상을 촉진해야 한다. 장쥔 중국 대사, 상황의 극적 반전을 피하고 북미 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가능한 한 빨리 대북 제재 결의의 가역 조항, 리버설 조항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제재를 하지만 북한이 조금 뭐랄까 참여하는 빛을 보인다면 제재를 갖다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제재의 가역 조항, 리버설 조항을 적용해서 제재를 풀어야 된다 이거죠.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상황 전개에 따라 제재를 완화할 수 있게끔 돼 있는 만큼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대북 제재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게 매우 긴급하다. 그래서 제재 조치를 완화해야 된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조치 완화를 갖다가 계속 강하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미사일이니 무슨 ICBM을 약간 규탄을 하면서도 대화에 나서라 이렇게 얘기했죠. 대화에 나서라.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여기에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대규탄 문구가 빠진 대북 경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살짝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죠? 시간이 없나?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향후 도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를 소집시켰던 미국은 북한을 향해서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도 협상 복귀를 촉구했는데요. 조금 전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우기 특파원, 미국이 북한 문제로 안보리를 2년 만에 소집한 거라서 강도 높게 압박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막상 경고 수위가 높지 않았어요. 네, 비유를 하자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안보리라는 칼을 꺼내 들었는데 칼날은 생각보다 무뎠습니다. 2년 전에 안보리 소집 때와 달리 결의안이나 성명 채택 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거리에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안보리가 상응하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면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입장에 대한 북한 반응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우리 갈 길에 대한 결심을 내리게 했다. 미국에 상응한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북한이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사실 미국이 경고를 하면서도 북한을 협상장으로 유인하려고 발언 수위를 조절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를 유엔 차원에서 논의할 때 흔히 등장하는 단어가 규탄, 우려 이런 말들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이처럼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표현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일주일 전만 해도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매우 우려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또 제재라는 단어도 가급적 쓰지 않고 상응하는 행동 이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했습니다. 반면 크래프트 대사가 강조한 단어들도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We remain ready to take actions in parallel and to simultaneously take concrete steps toward this agreement. We are prepared to be flexible in how we approach this matter. 네, 여기서 주목되는 건 유연성 그리고 동시적 병행적 조치라는 말인데요. 이는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 역시 언급했던 표현들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6월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고요. 앞서 1월에는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동시적, 병행적 진전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비건 대표도 이번 회의 일정에 맞춰서 뉴욕에 가서 안보리 이사국들과 회동을 했는데 워싱턴 외교가에선 크래프트 대사 발언에 협상파인 비건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건 대표가 곧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때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하고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네, 비건 대표는 오늘 15일 일요일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한을 계기로 판문점에서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다만 일요일 오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화요일 오후에 떠나는 일정이라서 다소 촉박합니다. 더구나 조금 전에 보셨듯이 북한이 미국의 안보리 발언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한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 비건이 와가지고 이번에 뭔가 좀 할 것 같았고 또 어제까지만 하더라 오늘 낮까지만 하더라도 안보리 회의에서 상당히 좀 유연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그 북한에 러브콜을 보냈고 북한과 미국이 이번 그 뭐 주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판문점에서 비건과 최선희가 만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좀 전에 보셨지만 북한이 또 안보리 회의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이번 회의 소집을 계기로 도끼로 제발등을 찍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였다. 우리로 하여금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새 계산법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연말 시한을 목전에 두고 지금 기싸움이 막바지로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유엔 안보리의 이런 이제 그 입장과 또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반발 이런 것들이 지금 같이 지금 맞부닥치고 있는 모습이다. 또 이번 담화가 개인 담화가 아니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라는 좀 수위가 높은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북한이 정말 이제 협상 안 하고 뭐 새로운 길로 갈라 그런 것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연말 시한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미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떠벌리는 데에 이어서 안보리 공개회의라는 것을 버려놓고 우리의 자위적인 무장 현대화 조치들을 걸고 넣드는 적대적 도발 행위를 다시 감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했더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이 예민한 때에 미국이 우리 문제에 논의하는 안보리 공개회의를 주도하면서 대조선 압박 분위기를 고취한 데 대하여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대화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우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 없으며 미국이 택하는 그 어떤 것에도 상응한 대응을 해줄 준비가 되어 있다. 저들은 때없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어느 나라도 아무 얘기 안 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 뭐 왜 우리는 못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길로 가면 뭐 빨리 망하겠죠. 예, 새로운 길로 가면 빨리 망하겠죠. 그 경제가 한번 궁핍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한번 진짜 어려운 길을 김정은이가 좀 당해봐야 할란가? 뭐 그런 생각 좀 들고 말이죠. 어쨌든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결국 북한은 개방될 거예요. 북한은 어쨌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북한은 개방될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그 스스로 오픈해가지고 점진적인 개방이 될 것이니 아니면은 이제 계속 폐쇄로 가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망할 수 있겠죠. 자체적으로. 그래서 더 힘들어 하다가 스스로 망하는 그런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 위로부터의 계획이 제일 좋죠. 위로부터의 계획. 위로부터의 계획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위로부터의 계획을 김정은이가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포기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비건 대표 와가지고, 비건 대표와 또 북한과의 판문점 접촉이 있는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이것도 또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서 김정은이의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다시 돌아간다? 핵 플러스, 경제로 돌아간다라고 이제 또 선언할지도 모르겠죠. 뭐 그렇게 돌아가면서, 또 안보리의 추가 제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추가 제재. 추가 제재가 나오면은 좀 더 좀 어려워질 텐데,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더 꽁꽁 묶여가지고 해안이 봉쇄되고 뭐 이런 길로 가게 될지, 그걸 좀 더 지켜보자고요. 결론은, 일단 오늘은 이번 주말, 북한이 아마도 비건과 만날 것이다. 여기에 약 60% 정도, 60% 비중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60% 비중으로 비건과 최선희의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어떤 접촉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보시면서,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확실하게 태도 변화를 보이는 것 같지 않다. 이것도 한번 고려하시자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냥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미리 예고해드린 대목이 남북주의 대표 종목들을 좀 연구하자 이거죠. 남북주. 오늘은 가장 좀 특징적인 종목이 푸른 기술. 그 다음에 뭐 대하 TI, 그 다음에 일신석재 정도가 좀 특이했죠. 그래서 요 세 종목을 갖다가 좀 집중 탐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은 푸른 기술은 요런 모양이에요. 차트는 요렇게 돼가지고 주가가 쭉 와서 중요한 라인인 17,000원대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지워서 다시 보면요. 현재 이제 17,400원 라인, 5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이 아주 그 핵심 생명선인데, 그 생명선에 지난 이제 2주 전에 한번 시도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 또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푸른 기술이 현재 남북경협주의 가장 핵심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7,500원대를 돌파하면은 2만원대까지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푸른 기술 말고 다른 대하 TI 요것도 보시면은 이거 역시 이제 바닥에서 좀 탈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고, 또 일신석재는 이제 석재 기업인데 이거 역시 바닥에서 탈출하는 이런 모습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요 종목들에 대한 그 공부, 펀더멘탈 공부를 좀 해보고, 도대체 뭐 하는 회사들인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회사들인가. 우리가 항상 기업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뭐 그 기업의 뭐 재료를 알고, 뭐 차트를 알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일신석재, 대하 TI, 그리고 푸른 기술, 요 세 종목의 기업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신석재가 푸른 기술부터 봐야 되는데, 자, 푸른 기술부터 볼게요. 푸른 기술부터. 자, 푸른 기술부터 보겠습니다. 푸른 기술. 자, 푸른 기술부터 볼게요. 푸른 기술은 남북 철도 테마죠. 남북 철도 테마. 그래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평양 공동선언에서 남북 경협 사업은 철도 사업, 개성공단, 또 금강산 사업, 또 서해 경제 공동 특구와 동해 관광 특구, 이런 것들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합의가 됐죠. 그래서 남북 정상이 일단 철도 쪽을 최우선으로 협의한다. 그래서 경의선과 동해선을 공동 조사한다. 뭐 이런 거죠. 철도 상태를 확인하고 신호 체계를 갖다가 연구하고 전력 공급, 터널의 개보수, 이런 것들을 진단하자. 이게 이제 철도와 관련돼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도에서는 동해선에서 제진이 우리나라 남쪽에서 가장 위에 있는 거의 그 휴전선 바로 밑에 있는 여기에요. 제진에서 원산 금강산까지 연결된 상태인데, 제진에서 강릉까지는 연결이 안 됐죠. 그래서 제진, 간성, 속초, 양양, 주문진, 강릉, 요렇게 이제 철도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진에서 강릉까지 그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있었지만 경제성이 없다라는 거하고, 그래서 한 2년간 좀 보류 중이다. 사업비가 5년간에 약 2조 4천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돼 있던 그런 이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좀 이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제진에서 강릉까지 아직까지 경제성 문제 때문에 못 올라갔다. 푸른 기술이 그러면 왜 철도주인가? 푸른 기술 왜 철도주냐? 관련 일을 하니까 철도주겠죠. 자, 푸른 기술은 원래 금융자동화 사업 전문이에요. 즉 금융자동화 사업, 영무자동화 사업, 특수단말 시스템 사업. 이 중에서 이제 금융자동화도 있지만 영무자동화, 요거 때문에 철도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쪽에서는 1등 기업이죠. 지폐 방출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현금 인출기 되겠죠. 현금 인출기. 그다음에 게이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공항에 가면은 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전철 들어가려면 우리 문이 있잖아요. 문. 또 전철에 우리 자동으로 열리는 문,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게이트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내 로봇, 이런 것들, 그런 것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인데,
크게 사업부로 보면 스마트 뱅킹 앤 리테일, 게임 장비 솔루션, 디지털 교통콜 솔루션, 시큐리티 솔루션, 그다음에 로봇 사업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매출액은 많지 않습니다. 249억에 영업이익은 6억. 자산은 340억인데 부채는 거의 없고요. 부채는 많지 않고 아주 양호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금 결제, 현금 처리 기계는 그 지폐 감지기 이것 때문에 이제 푸른 기술이 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화폐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화폐를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화폐 개혁 수혜주로 계속 나오죠. 또 현금 자동 출금기, 또 지폐 방출기의 어떤 보급형 ATM, 그다음에 키오스크, 그러니까 우리 요즘 영화관이나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 있는 데가 많죠. 키오스크. 지난번에 우리 동네에 있는 영화관에 갔더니만, 옛날에는 이제 사람이 다 주문을 받았는데, 이제는 손님이 직접 기계에다가 주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딱 등재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바로 하는 거. 그다음에 주차 정상기는 우리 맨날 보죠.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폐 분류 감별기, 현금 인출기, 지폐 방출기 보급형, 키오스크, 주차 정상기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강학 문자 인식에서 게임 솔루션. 그래서 코브라 350, 400 이런 게 생산한다. 그런 이제 기업인데, 코브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OMR이라든가, 우리 OMR 옛날에 많이 알죠? OMR하고 바코드 같은 거를 판독하는 장치다. 스포츠 투토 발매기에 운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종류예요, 이게. 제가 하나만 올려놨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 단말 판독소 소인 장치 해가지고 티켓 관련된 거예요. 구매표 티켓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투입하고 할 때 쓰는 건데, 일본의 경륜장에 사용하는 공영 경기 단말 무인기용 장치 이런 건데, 그 장치 이런 장치예요. 굉장히 크죠. 이게 그림은 조그만데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큰 장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승차권, 그래서 무인 티켓 발매 장치, 요거 이제 우리 전철역에 많이 있죠. 전철역, 열차 또는 지하철의 티켓 발급, 또 현금 충전하는 거 이런 것들, 현금 넣고 충전하면 이제 우리 카드에 충전되는 거 이런 거죠. 또 자동 요금 징수 서비스 이런 것들, 그 외에도 일회용 티켓 발매 장비, 역사에 설치된 기기 이런 것들이죠. 또 토큰 발매 모듈, 또 코인 모듈 이런 것들 다 이제 같이 해서, 그래서 무인 티켓 발매 장치는 요거 이제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요거 이런 장치. 또 자동 출입문 장치, 건물의 로비라든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문, 전철에도 자동문이 있죠. 그래서 PSG 처음부터 또 자동 제어 게이트까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제가 요거 하나만 올려놨는데 종류가 여러 개 많아요. 이런 것들 많죠. 왜 우리 요즘 검찰청이라든가 법원 같은 데 들어가면, 아니면 이제 구청이나 들어가면 이런 것들 쭉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식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요거랑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지하철역에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죠. 지하철역에도 여기다 딱 되면은 돈 결제되고 문 열리잖아요. 또 슬라이딩 도어, 요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하철역에 있는 도어랑 비슷한 장치입니다. 슬라이딩 도어. 그리고 넘어서서 로봇 관련된 것도 있어요. 로봇의 매니플레이트라 그래서 로봇 관련된 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림은 이런 겁니다. 요게 이제 관절이 이제 옆으로 이제 구부러지고 펴주고 하는 이런 건데, 심포니 A라는 게 있는데, 이건 동작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많이 고도화시킨 거라 그래서 인간의 팔과 비슷하다. 인간의 팔의 구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7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절 토크 센서를 내장해서 토크를 쉽게 제어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푸른 기술이 지금 로봇 쪽에서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바이오 아이디 디텍터 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생체 인식, 우리 이제 지문 인식도 있는데, 이제 얼굴을 이렇게 비치면은 문 열어주는 거,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 아니라도 요즘 이런 거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 아이디 디텍터, 고속 얼굴 인식 알고리즘 적용해서 게이트에다가 설치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엑스레이 디텍터, 요거는 이제 우리 공항 가면은 가방 검색하는 거, 가방 상자 같은 내부 물질을 투사해서 분석하는 장비, 그거 하잖아요. 공항 같은 데 가면 가방 넣으면 그 안에
마약이나 폭발물이나 권총 같은 거, 총 같은 거 있는가를 갖다 검색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탈 디텍터, 이거는 이제 교도소라든가 법정이라든가 기금속 파는데, 또 뭐 이거 말고도 뭐 옷가게도 이런 거 많이 하죠. 옷가게도. 또 반도체 공장 이런 데서도 이제 기밀을 갖다가 빼앗 방지하기 위해서 USB 같은 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총기류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있는 데가 이제 푸른 기술이다. 다시 한번 푸른 기술 정리한다면, 자, 푸른 기술은 철도주인데 철도주에서 상당히 그 독창적인 이제 어떤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금융자동화 쪽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현금 인출기, 영무자동화에서 티켓을 발매한다든가, 또 우리 이제 결제하는 거 있죠. 철도 지하철역에 들어갈 때 막아주고 뭐 열어주고 하는 그런 거, 돈 계산하면 문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특수 단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게이트, 안내 로벳, 아주 요즘은 이제 키오스크까지 하고 있고, 그런 이제 회사다는 거죠. 그리고 뭐 디지털 교통 솔루션, 시큐리티 솔루션까지, 보안 솔루션까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제품의 모양은 요런 거다, 요런 거. 요렇게 생긴 거다. 티켓 발매 장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푸른 기술이라는 거. 다시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 푸른 기술은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푸른 기술은 지금 이제 오늘 가장 선도주적인 이제 모습을 보였는데, 이 푸른 기술은 이제 남북주, 그러니까 철도주로서 이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철도주 외에도 그냥 뭐 키오스크라는 거 이런 거 나올 때도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폐개혁 나오면 화폐개혁 수혜주로도 거론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화폐개혁 수혜주, 또 뭐 영무자동화 수혜주, 또 교통 문제들, 그 외에도 뭐 GTX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GTX 같은 것도 되면은 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 비건의 친서요, 트럼프의 친서, 뭐 그런 거 하겠죠. 뭐 그런 거 하겠죠. 그거 뭐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냥 뭐 우리 희망사항하고 걔들이 하는 거하고 좀 뭐 그렇죠. 뭐 되겠지 뭐. 어쨌든 간에 김정은이가 어찌 가든 손을 들든지 아니면 뭐 악수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지금 협상을 해야지, 협상 안 하고 뭐 방법이 있나요? 그렇게 봅니다. 협상을 해야지 뭐 방법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푸른 기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준비한 종목이 대하TI죠. 푸른 기술 대하TI. 푸른 기술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이제 대하TI인데, 대하TI는 또 뭐하는 회사인가 봐보자고요. 자, 대하TI는 또 뭐하는 회사인가. 대하TI.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푸른 기술, 대하TI, 철도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한테 요거 다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늘 뭐 푸른 기술 대하TI 같은 게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고, 남북주가 슬슬 또 관심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참에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가자. 철도 테마도 정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푸른 기술 봤으니까 이번에 이제 대하TI. 대하TI는 신호통신기기 및 철도 신호 제조와 판매, 소프트웨어 개발과 용역, 이런 회사, 하는 회사고, 계열기업에 이제 광고하는 회사, 또 철도 신호 용역하는 회사가 있어요, 용역. 그래서, 뭐, 대북테마도 대북테마하지만 GTX, 경전철 건설, 이런 거와 관련해서, 또 지하철이 너무 오래됐죠? 1호선 지하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신호체계 교체,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항상 주목을 받는 기업이고, 매출은 약 1000억대, 영업이익은 78억. 자산은 1300억인데 부채는 300억이니까 뭐 부채가 거의 없죠. 부채가 상당히 좀 양호한 재무죠. 그래서 이 대하TI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열차 집중 제어 시스템. 요거라는데, 강북면 내에, 지역 내에 모든 열차의 운행 상황과 선로 상황, 또 신호 장비의 운영 상태를 중앙 감지 시스템에서 집중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렇게 이제 쫙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쭉 뭐 하는 거죠. 요거 이제 요런 거가 이제 요런 거 전부를 갖다가 이제 이 대하티아에서 한다는 얘기죠. 열차의 운행 사항과 감시, 제어, 슬로 용량을 증가시키고 경합 및 문제의 조기 금진과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또 자동으로 진로를 설정하게 하고 테이블을 운영하게 하고 승객 정보, 통계 및 보고 이런 것들을 모두 하는 그런 이제 그를 대하티아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되어 있다 그래요. 쭉 되어 있는데 제가 뭐 철도에 대해서 뭐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구축해주고 또 운영도 해주고 하는 게 이제 대하티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 시스템이라는 것도 하고 있고요. 기존 철도, 고속철, 지하철, 뭐 이런 거, 또 교통 관제센터 이런 것들 다 이제 대하티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얼 타임드 레이웨이 세이프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실시간으로 안전한 사고 안 나게끔 하는 그런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전 데이터의 통합 감시, 또 OMG 표준 데이터 분산 서비스 기반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게이트웨이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하고 있다. 대량 수송, 고속화 철도의 안전 감시, 무인 운전 기반의 안전 감시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요런 것을 이제 구축해 주는 거죠. RT-RS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해 주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다. 대하티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남들이 좀 하기 어려운 특수 분야죠. 또 GTX를 비롯해서 여러 철도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게다가 이제 북한철도의 현대화, 나아가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횡단철도,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뭐 대하티아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이 되면은 대하티아의 뚜껑을 뚫어지는 게 있지 않겠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복잡하고도 아주 첨단적인 남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데가 대하티아이다. 아까 푸른 기술도 그렇게 뭐 집회를 하는 거하고 티켓 발매기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그런 것들 참 남들이 하기 어렵죠.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쪽에 진입장벽이 있는 기업이고 그게 이제 푸른 기술이고 대하티아이 마찬가지로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이런 시스템은 정말 어떤 특별한 기업만 할 수 있는 거다. 대하티아이. 그래서 그 이제 철도라는 것을 한번 사고 나면은 대형 사고 나잖아요. KTX가 300km 달리다가 부닥쳐가지고 넘어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300km 확 달리다가 부닥쳤다. 정면 충돌했다. 엄청난 재앙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구축하고 또 이제 사고가 안 나게끔 감시하고 하는 것을 대하티아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일신석재는 또 뭐 하는 회사냐? 일신석재 말이 참 둔탁하죠. 근데 일신석재는 그야말로 석재회사예요. 석재회사. 석재회사인데 일신석재는 뭐 하는 회사인가 보자고요. 일신석재는 석재회사다. 석재회사. 당연히 석재회사겠죠. 종합석재업체인데 건축석의 가공 및 판매 이런 것을 하는 회사고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가 있고 포천에 포천 석산이 있고 연간에 약 2,000제의 규모의 석재를 생산할 수 있다. 통일교재단이고요. 통일교가 대주주고 계열사로 세일여행사가 있다. 그래서 세일여행사 때문에 대북주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죠. 세일여행사 때문에. 이 세일여행사가 북한 여행을 전문적으로 옛날에 했던 그런 이제 여행사였다. 작년도 매출액은 540억 정도, 영업이익은 14억, 당기순이익 4억 정도, 부채는 많지 않고요. 332억, 자산 800억, 자본 500억, 뭐 괜찮죠. 아주 일진석재나 푸른기술이나 대하티아이나 회사들이 아주 좋은 회사들이에요. 그러면 석재가 뭐냐? 석재가 석재죠 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몇 개 좀 갖다 놨는데 천연석 명품 브랜드 해서 마카오바스 블루라고 이게 천연석이라 그래요. 천연석인데 아주 좋죠. 모양이 좋죠. 그 다음에 칼라카타 보르기니 이런 건 뭐 무슨 아주 고급 호텔 같은데 있는 거겠죠. 요 이제 석재 한번 봐보세요. 대리석도 아주 좋은 대리석 같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 닦는 것도 이렇게
대리석으로 됐나? 이게 뭐야? 하여튼, 칼라카타 보르기니. 이게 이제 브랜드라 그래요. 브랜드. 그 다음에 아마존나이트. 이것도 진짜 멋있죠? 촥, 아주, 샤워기 같은데, 샤워기인데 어떻게 굉장히 멋있네요. 그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공한 사진인데, 요거 바실티나는 무슨, 그, 주방이죠? 그 다음에 피오르 디 페스코, 퓨전, 포르토로랑, 뭔지 모르겠다. 릴리 나페나, 팔리산드로, 뭐, 코파카바나, 칼라카타 보르기니, 지알로 시에나, 일루전 블루, 오닉스 화이트, 엘레캉트 브라운, 시공 사진이라 그래, 시공 사진.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된 건데,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무슨 화장대도 대리석 같은 걸로 딱 해가지고, 대리석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바닥재라든가 뭐 장식재, 또 외장재, 건물의 외장이네요, 이거는. 건물의 외장재. 일신석재 본사 건물을 갖다 이제 돌로 이렇게 만들었네요. 그리고 요렇게, 요런 것들을 이제 만든 회사가, 또 돌로 만든 이제 그 가옥, 그 개인집인가요? 요런 거가 이제 그렇다. 요런 게 이제 일신석재가 뭐 하는 회사인가 봤더니, 요런 거 만드는 회사다. 통일교에서 무슨 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런 거 만드는 회사다. 옛날에 이제 일신석재 그러면, 통일교에서 무슨 석탑 같은 거 만드는 회사야, 석탑. 그래서, 아니, 뭐, 통일교가 무슨 뭐, 통일교가 무슨, 불교도 아닌데 무슨 석탑을 만드냐. 석탑 만드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이런 이제 그 고급 석재 대리석 같은 거 이런 것들 갖다 수입하기도 하고 또 포천에서 석재를 가공해 가지고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하는 회사가 바로 일신석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오늘 푸른 기술 차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 이렇게 되어 있고 푸른 기술은 꽤 그 대표성 있는 기업이죠. 남북주 중에 대표성 있는 기업. 이렇게 지금 채널을 좀 만들고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18,000원대 돌파가 중요합니다. 푸른기술은 돌파 중요하고 그리고 대하TI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신석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닥에서 지금 올라 그러는데 힘이 좀 없죠. 그래서 이 대하TI나 푸른기술이나 일신석재나 뭐 대북주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기업이 그 분야에서 그쪽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잘 나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무제표나 이런 것도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아난티 같은 회사도 그냥 리조트 쪽에서는 아주 대표 기업이죠. 대표적인 아주 명품 브랜드 기업이죠. 아난티도. 제가 뭐 남해 골프장은 안 가봤지만 아주 환상적인 골프장에다가 아주 소문난 그런 데죠. 자, 그렇게 보시면서 기업 자체가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대북제가 뭐 대북이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겠죠. 물론 또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언제 어느 시점에서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고 서로 그 같이 여행을 갈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런 거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우리가 김정은하고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요. 하지만 기업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있는데 기업에 연구해 보니까 푸른기술이나 부산산업도 이게 회사가 괜찮은 회사예요. 그래서 푸른기술, 부산산업, 대하TI 같은 회사들 또 다 괜찮은 회사들이고 에코마이스도 좋은 회사고 현대로템 역시 좋은 회사죠. S트래픽도 뭐 그쪽에서 원래 S트래픽이 삼성 SDS에서 이제 분화된 기업이죠. 서암기에도 이제 괜찮은 회사고요. 일신석재, 용평리조트, 아난티 다 좋은 회사고 현대엘리베이터도 좋은 회사예요. 그죠? 현대엘리베이 이번에 GBC 때문에 또 이제 힘받을 수 있다. 아주 고층 빌딩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인디에프, 신원 좋은 사람들 이런 회사 다 괜찮은 회사들이다 하는 거. 도화엔진 상당히 좀 월등한 회사고 유신도 괜찮은 회사죠. 회사들이 다 좋은 회사예요. 이 회사들이 중소기업이고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쪽 분야에서는 일각에 있는 기업들이죠. 일각에 있는 기업들. 그 다음에 토목 회사들도 참 좋아요. 우원개발, 특수건설, 남아토건 이거 잘 나가는 회사들입니다. 굉장히 잘 나가고 재무구조 우수한 회사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철강주에서 동양철강은 좀 그렇다. 문배, 부국, 뭐 화인베스트, 대동스틸, 삼연철강까지 아주 우수한 회사들이죠. 철강 얘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이 회사가 철강 얘기 좋아지면 경기 좋아지면 남북주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절로 올라가는 회사들입니다. 문배철강, 부국철강 이런 것들. 그리고 한국내와 포스코엠텍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알짜 회사죠. 알짜 가치주.
가치주. 한국내화는 내화벽돌, 포스코엠텍 다 가치주 개념이죠. 시멘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번에 제가 이제 또 나머지 종목들 용평 리조트하고 아난티하고 현대 엘리베이 제가 뭐 또 분석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뭐 좀 좋은 회사들 신원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JST나 요거 세 종목을 제가 한번 다음에 분석해 드리겠고, 그러니까 한 번씩 좀 분석해 드릴게요. 도화엔지하고 유신하고 조합기술도 한번 분석해 드리겠고, 그렇게 쭉 기업의 심층 분석에 제가 한번 나서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말에 또 다음 주 초에 비건이 와서 뭐라고 그러는지, 또 비건이 와가지고 안 만나면 또 어때요? 안 만나면 또 언젠가는 이제 김정은이가 손 들겠지. 투항하겠죠. 손 딱 들고 투항할 겁니다. 투항할 때까지 기다리고 와야죠. 뭐 남북주는 김정은이가 투항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느긋하게 여유있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 아침 7시에는 제가 시황 중심으로 밤새 있었던 뭐 북한 관련 뉴스, 또 아마 미중과도 거의 지금 이제 아마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쯤 아마 그 합의가 될 거예요. 미중행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중이 이번 주말에 또 합의가 되고 다음 주 초에 비건이 북한하고 만나고 이렇게 스토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가는데, 그게 갈지 안 갈지는 또 가봐야죠.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깊어가는 12월 연말 멋진 성탄절 캐롤이라 제가 한번 들어드릴까요? 캐롤 한번 들을까요? 성탄 캐롤. 자, 성탄절 캐롤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자, 캐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캐롤, 어디 갔지? 캐롤 들으려고 그랬더니, 어디 갔나, 이게 캐롤이. 네, 캐롤 한번 들어볼게요. 캐롤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캐롤 틀어놓을 테니까 캐롤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우리 뭐 캐롤 들어보니 정말 오래됐죠. 우리 어릴 때는 캐롤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캐롤 틀어주는 데도 없어. 자, 캐롤이 어디 있나? 캐롤이 없네. 있었는데, 있구나. 뭐 들을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거 들을까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예, 요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친구랑 식구패스 사면 친구도 나도 문상 만원 보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Good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ng.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We all want some figgy pudding. We all want some figgy pudding. We all want some figgy pudding. So bring some right her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 We won't go until we get some.